자, 이제 제조 간접비니까 원가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원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배부 기준을 하나 정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배부를 하죠. 자,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281페이지 네모 박스 있죠, 위에. 네모 박스에서요. 거기 어디냐면 세 번째 줄. 제품 한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 2시간 있죠? 거기에 밑줄. 제품 한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 2시간에 밑줄 좀 치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표준이니까 S 뭐시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우리가 수선비면 수선액수, 그 다음에 임차료면 뭐 면적, 요렇게 원래 배부 기준을 하나하나씩 다 설정하는 게 맞지만, 맞죠? 그게 싹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배부 기준 통일해버려요. 맞죠? 그래서 거기 표준 직접 노동시간이 여러 가지 변동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한 기준을 너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기 표준 직접 노동시간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여러분들 표준 배부 기준, 표준 배부 기준. 표준 배부 기준이라고 적어주시고 거기에다가 SQ라고 적어주세요. SQ. 그럼 여러분 SQ라고 적었죠? 그럼 다시 280페이지 하고서 280페이지. 자, 280페이지 오시면 그 예제 6-2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첫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거기 2시간의 직접 노동시간이 소요에 SQ라고 돼 있죠? 이 직접 노동시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노동시간, 우리가 직접 노동시간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2시간의 직접 노동시간 소요된다라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에서도 그대로 쓰겠다라고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워낙 그 배부 기준이 많은데 하나로 통일해야 되잖아요. 맞죠? 다시 281페이지로 오시고 자, 그리고 281페이지 맨 위에 표 가시면 10원 곱하기 직접 노동시간이 있죠? 맞죠? 이게 뭐냐면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10원씩 배부하겠다라고 배부율 짜놓은 거예요. 맞죠? 왜냐 우리 제조간접비는 항상 배부율 짜놓잖아요. 우리가 기초에. 맞죠? 그래서 거기 10원 있죠? 10원? 10원에다가 표준 배부율이라고 해서 표준 배부율 10원에다가 표준 배부율이라고 적어주시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SP라고 해서 SP 시간당 350 아니구나. 시간당 10원씩 배부할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모 박스 아래에 두 줄 좀 볼게요. 자, 일단 밑줄. 단기에 발생한 실제 변동 제조 간접비는 22만원 해주시고. 그러면 이건 그냥 AQ 곱하기 AP에다가 실제 생산량 곱한 거 다 줘버린 거죠? 그럼 22만원. 그렇죠? 자, 그리고 밑줄. 단기 생산량은 만 단위, 밑줄 치고 단기 생산량은 만 단위. 그리고 밑줄. 직접 노동시간은 18,500시간. 밑줄 치고. 자, 그럼 여러분 하면. 자, 그러면 지금 몇 시간 작업했냐면 18,500시간 작업했죠? 그렇죠? 여기다 쓸게요. 18,500시간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몇 개를 만드는데 18,500시간 작업했대요. 만 개. 그죠? 만 개. 그럼 이렇게 하면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실제 우리가 배부 기준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있겠죠? 맞죠? 보니까 얘가 이렇게 계산하면 1.85시간이 돼요. 우리 아까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2시간의 목표를 설정해 놨잖아요. 배부 기준. 목표보다 적게 일했네? 1.85시간 일을 했으니까. 굳이 분석을 하자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그럼 실제 우리 변동제조 간접비 22만 원 발생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18,500시간 작업했죠, 실제로. 그럼 시간당 우리가 노동 시간당 얼마가 배부됐는지도 알 수 있겠네. 이렇게 공식 세우면. 그죠? 그럼 얼마야? 나눠지나? 22만 원. 나누기 18,500. 안 떨어지네. 11.9 정도 되네요. 11.9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당 11.9원이 배부가 된 겁니다. 맞죠? 우리 아까 목표는 시간당 10원씩 배부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시간당 11.9원이 배부가 됐으면 배부가 더 됐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 비용이 배부가 더 되면 당연히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도 변동비니까 똑같이 AQ 곱하기 AP 요렇게 잡고 해보죠. 자, 일단 문제에서 여기 SQ 줬죠? 그렇죠? 제품 한 개당 우리가 표준 배부기 2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2시간이고 시간당 얼마였냐면 10원씩 배부하는 표준 배부를 설정해 놨어요. 그렇죠? 그게 SP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정상개별원가 계산을 따지면 우리가 배부 기준에다가 예정 배부를 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배부 기준이 Q고, 그렇죠? 그다음 배부율이 P가 되겠지. 그렇죠? 정상개별원가 계산에서 우리 예정 배부할 때 배부 기준에다가 우리가 배부를 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그래서 여기 있는 배부 기준이 Q고, 그렇죠? 배부율이 P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배부액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그리고 지금 실제 10,000개 생산했죠, 10,000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 2시간 곱하기 시간당 10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단위당 변동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고 거기에 10,000개를 곱하면 이제 전체 우리가 표준 변동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AQ는 18,500시간. 네, 얘도 굳이 우리가 나누자라고 한다면 10,000개를 실제로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당이네. 개당 1.85시간에 우리가 작업을 한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SP는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지. 시간당 10원씩 배부할 거야. 시간당 10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AQ 곱하기 AP는 그냥 10,000개 곱한 걸 22만 원 던져줬어요. 그렇죠? 그럼 얘도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에다가 10,000개.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개당 1.85시간 작업. 여기에 우리가 아까 했지만 시간당 대략 11.9원씩 배부가 된 거 실제.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원래 22만 원 쓴 게 맞지만 되셨나요? 네, 그럼 얘가 18,000, 18만 5천, 얘가 2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이 왼쪽과 중간의 차이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가격 차이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소비 차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이외에 나머지 원가를 소비함에 따른 차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소비 차이다라고 워낙 원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제조 간접비는 가격 차이를 소비 차이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유리 분리? 분리죠? 그렇죠? 왼쪽으로 가서 실제 가까운데 지금 많이 썼으니까 분리. 아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예요? 시간당 10원씩 분배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시간당 11.9원이나 분배됐으니까 시간당 1.9원이 더 배부된 거예요. 그렇죠? 비용이
제조 간접비. 비용이 더 배부되면 다 불리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중간과 오른쪽의 차이는 유리 분리. 유리. 그렇죠? 왜 유리냐면 아까 했던 한 개를 만드는데 2시간 목표 설정. 근데 우리가 한 개를 만드는데 1.85시간만 작업. 능률적으로 작업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목표로 한 것보다 0.15시간 덜 작업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능률적으로 했다, 유리. 그렇게요. 아까도 했었지만 안 나와서 한 번도. 알죠? 혹시 높아지면 하는 거 여러분 안 나왔으니까 저 안 하려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알죠? 자, 이제 문제는 고정제조 간접비가 문제예요. 자, 들어보시면 네. 아까 우리가 변동비는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했죠. 단위당 변동비가 일정하니까 우리가 단위당 변동비를 우리가 단위당 표준 수량, 단위당 표준 가격 나눠서 분석할 수가 있었어요. 맞죠? 근데 고정비는 그게 안 돼요. 자, 보실게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보세요. 자, 잘 보실게요. 고정비 한번 설명 해보죠. 우리 대표적인 고정비가 여러분들이 배우신 임차료 있죠? 임차료? 맞죠? 임차료가 있어요. 임차료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얼마라고 하냐면 뭐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만 원. 자, 그랬을 때 우리 회사가 제품을 10개 생산했대요. 그럼 10개 생산하면 총 임차료 100만 원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10개 생산했으니까 10개로 나눠요. 그러면 제품 1개당 임차료 나오죠. 하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죠? 근데 문제는 제품 100개 생산하면 총 임차료 얼마예요? 총 임차료 100만, 요즘에 100만 원이에요. 맞죠? 근데 100개니까 얘는 하나당 10,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1000개를 생산해도 총 임차료는 100만 원, 그죠? 얘가 1000개 하면 1000원이란 말이에요. 제품 한 개당 임차료는. 그럼 아까 했던 우리가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원, 맞죠?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구리 1000원씩 사오면 되겠다. 이렇게 딱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몇 개를 생산하냐에 따라 가지고 단위당 고정비는 달라져요. 맞죠? 달라지니까 표준을 세울 수가 없어. 맞죠?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냐면, 이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단위당 그래도 우리가 표준 원가 있죠? 단위당 표준 원가를 설정해야 되는데 몇 개를 생산하냐에 따라 가지고 단위당 고정비가 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하기 위한 어거지의 조업도를 하나 설정을 해야 돼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 몇 개로 할 거냐. 단위당 표준 원가 할 때. 그죠? 뭐냐면 10개로 할 거냐, 100개로 할 거냐, 1000개로 할 거냐. 그죠? 이렇게 우리가 조업도가 필요해. 기준 조업도. 근데 이 기준 조업도는 우리가 어디서도 했었냐면, 자, 이거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282페이지 갈게요. 282페이지. 자, 282페이지에 2번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맨 위에 거요. 자, 거기에다가 회차 2개. 자, 거기에다가 78회 8, 91회 10, 78회 8, 91회 10 적으셨죠? 자, 그리고 어디에 밑줄 치냐면 세 번째 줄에 기준 조업도란이라고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2줄 밑줄. 자, 기준 조업도란 정상원가 계산. 그럼 정상원가 계산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정상원가 계산도 배부율 언제 짜요, 여러분들? 정상원가 계산 배부율 언제 짜죠? 기초에 짜지 않았나?
자, 밑줄. 자, 일단 밑줄. 자, 기준주업도나 정상원가 계산이나 표준원가 계산에서 사용되는 제조간접비 표준 또는 예정배부율을 계산하기 위해 미리 설정해 놓은 조업도를 말한다. 밑줄 치시고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예정배부율 보이세요? 예정배부율? 그 예정배부율에다가 230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자, 230페이지 가볼게요. 중요해서 그래요. 자, 230페이지 가보죠. 자, 23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1번 보이세요? 기초에 그죠? 기초에 예정배부율 산출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기초에 예정배부율 산출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어떻게 근데 왜 제가 여기로 왔냐 아까? 예정배부율 가로치고 표준배부율이니까 같은 거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맞죠? 그래서 거기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에다가 표준배부율이라고 적어주세요. 예정배부율에다가요, 표준배부율이라고 적어주세요.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 예정배부율에다가 표준배부율 다 기초에 설정, 그러니까 예정배부율이든 표준배부율이든 기초에 설정은 똑같아요. 그죠? 자, 보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제조간접비 예산액을 기준조업도로 나누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다시 282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여기요. 그럼 우리가 요 고정 제조간접비 있죠? 고정 제조간접비는 몇 개를 생산하냐에 따라 가지고 단위당 고정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죠? 수량 표준, 가격 표준으로 분리 못해요. 못해요.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정 제조간접비는 네, 아까 다시면 한 개당 내가 구리는 1,000원 주고 사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품 한 개당 임차료가 얼마인지 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산량에 따라서 우리가 단위당 변동비 달라지잖아요, 지금. 맞죠? 고정비가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조업도 단위당, 근데 표준원가를 우리가 단위당 표준원가 설정을 하긴 해야 돼. 하니까 100개로 하면 단위당 표준원가는 10,000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1000개로 하면 단위당 표준원가는 1,000원이 되는 거고, 달라지잖아. 아까는 우리가 몇 개로 하든, 몇 개를 생산을, 한 개를 생산을, 10개를 생산을, 100개를 생산을, 이게 다 얼마냐면 1,000원, 1,000원, 1,000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랑 표준 차이, 가격 차이랑 수량 차이로 할 수가 없다고요. 얘는 분석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기준 조업도는요, 여기에요. 우리가 단위당 표준원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조업도고요.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이거예요. 얘를 써요. 우리 시험은 얘. 뭐냐면 정상 조업도를 써요. 이 기준 조업도를요, 뭐를 쓰냐면 정상 조업도를 씁니다. 뭐야? 왜? 우리 시험은 그래요. 말 그대로 정상 조업도는 인부분들이 휴식도 하고 기계도 좀 쉬고 그랬을 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생산량을 정상 조업도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 조업도 정상 조업도 같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에서는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3페이지 예제로 옵니다. 283페이지 예제 넣으세요. 자, 예제 6-4는요. 지워주실 것 좀 지워주세요. 네모 박스예요. 283페이지요. 자, 283페이지 예제에서요. 뭐 지워주시냐면 두 번째 줄에 10원 곱하기 직접노동시간 지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제품 한 단위당 표준 직접노동시간 2시간 지워주세요. 이건 아까 변동제조간접비 하기 위한 요소였어요. 아까. 근데 지금은 고정제조간접비 하는 거거든요. 맞죠? 우리가 고정제조간접비는 기초에
예정 배부율이든 표준 배부율을 설정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밑줄 연간 추정 생산량 8,000단위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요. 기초에 추정을 해보니까 8,000개 정도 생산을 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8,000개 있죠? 8,000개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기준 조업도 가로치고 정상 조업도. 8,000개에다가 기준 조업도 가로치고 정상 조업도. 우리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에서는 기준 조업도와 정상 조업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산했을 때 몇 개를 생산할까 추정을 해봤더니 8,000개 정도 생산할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연간 제조 간접비 10만 원 밑줄 치시고 연간 제조 간접비 10만 원에 밑줄 치시고 이 10만 원에다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제조 간접비 예상액 제조 간접비 예상액 가로치고 제조 간접비 예상액 가로치고 제조 간접비 예산 제조 간접비 예상액 가로치고 제조 간접비 예산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회사가 연초에 보니까 제조 간접비가 1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다라고 예측. 알죠? 자, 근데 이제 아래에 두 줄 갑니다. 283페이지 맨 아래 두 줄. 자, 이제 윗줄. 단기에 발생한 실제 고정 제조 간접비는 12만 원. 더 발생했네요. 실제 예산보다. 맞죠? 그 다음에 윗줄. 단기 생산량은 만 단위. 나는 8,000개 정도 생산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10,000개나 생산했어요.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계속 볼게요. 고정 제조 간접 뭔 소리야 이거?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를 구하세요. 얘는 수량 차이, 가격 차이라고 안 돼 있죠. 수량 차이, 가격 차이 구할 수가 없어요. 맞죠? 아까 했었지만 단위당 1,000원 이렇게 안 나오거든. 조업도가 몇 개, 생산을 몇 개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위당 임차료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조업도 차이와 예산 차이 이렇게 구분을 해요. 무슨 말인지는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 보시면. 자, 요거예요. 여기. 자, 사례를 방금은 여러분들 283페이지 저자분이 좀 그냥 딸랑 숫자만 넣었잖아요. 그걸 좀 분석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말로요. 보면은 자, 연간 임차료가 10만 원이 여태까지 계속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올해 연도에도 기초에 10만 원 정도의 임차료가 발생하겠지? 라고 추정. 이해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목표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정 제조 간접비니까 우리가 조업도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정상 조업도 8,000개 얘를 기준으로요. 제품 한 개당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의 배부율을 12.5원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12.5원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기초에 표준 배부율이죠. 기초에 표준 배부율을 설정을 해요.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우리가 기초에 10만 원의 제조 간접비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에 8,000개 정도 생산할 거라고 우리가 목표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제품 한 개당 12.5원에 우리가 표준 배부율을 설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보니까 아까 우리가 12월, 해당 연도에 실제로 10,000개 생산했다라고 돼 있죠? 10,000개. 그리고 아까 실제 제조 간접비가 고정이 12만 원. 그러니까 공장이 임차료가 내가 추측한 10만 원이 아니라 공장 임차료가 상승해가지고 12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분석하냐라는 거예요. 고정비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AQ 곱하기 APT 못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여기 단위당 표준원가 12.5원을 사전에 설정한 거예요. 설정. 이렇게 되죠. 일단 10만 원이 먼저 나온 거예요. 10만 원. 얘가 1번. 그리고 8,000개를 또 추정해서 2번. 그래서 우리가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의 이런 표준이 있죠. 얘를 12.5원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기초에. 그죠? 설정을 했는데,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간에 뭐가 오냐면, 고정 제조 간접비 예산 10만 원이 와요. 이 10만 원은 이 8,000개가 기준 조업도였죠.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SP. 했죠. 요게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비 배부율이었잖아요. 아까 배부율이 여러분 SP라면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이 표준 배부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표준 배부가 아까 SP였죠. 여기.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SQ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SQ를 할 수가 없어. 단위당 단위당 고정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면 12.5원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표준 원가라는 건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이라고 했죠. 했죠. 근데 실제 몇 개 생산했대요, 여러분들? 10,000개 생산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10,000개. 여기 10,000개. 이렇게 하면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는 총 12만 5천 원이 나와요. 그럼 지금 이 8,000개가 뭐냐면 기준 조업도죠. 맞죠? 이 8,000개가 기준 조업도고, 요 1,000개는 실제 생산량이니까 뭐라고 하면 실제 조업도라고 해요. 실제로 10,000개 생산해서 실제 조업도.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요 실제로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 임차료는 12만 원 발생했고. 그렇죠? 근데 이 왼쪽과 중간은 분석하기 쉬워요. 예산보다 실제 고정 제조 간접비가 많이 발생했냐, 적게 발생했냐, 예산 차이다. 예산보다 많이 발생했냐, 예산보다 적게 발생했냐. 그렇죠? 그럼 예산보다 많이 발생해서 적게 발생했어요.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얘는 불리하다라고 해요. 예산 차이가.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어려운 건 조업도 차이가 어려워요. 일단 조업도 차이죠. 왜냐하면 기준 조업도와 실제 조업도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조업도 차이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아까 그냥 그 논리 써요. 왼쪽으로 갈수록 실제 가까우니까. 그렇죠? 얘는 유리 이렇게 하면 너무 야매잖아.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사례 들어보면, 자, 제가 어느 제가 어느 야구팀의 회장이에요, 회장. 알죠? 야구팀의 회장인데, 이번에 우리 그러니까 야구팀의 회장인데, 거기엔 아무도 못 들어와. 그냥 그렇게 할게. 아무도 못 들어오고, 그 야구팀에 응원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알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야구팀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자, 이번에 우리 그 A라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12.5원씩 거둘 거예요. 라고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구장을,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잡아놔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야구장을 잡아놓으려면 거기와 협의가 돼야죠. 맞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누구라고 할까? 아무튼 거기에 있는 책임자한테요. 책임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희 인원이요, 한 8,000명 정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알죠? 8,000명 정도 들어올 거니까 나중에 10만 원 드릴게요. 그렇죠? 요렇게 한 거예요, 예산. 알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10,000명이 들어왔어. 맞죠? 그리고 사전에 내가 12.5원씩 가지고 오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마를 걷냐면 12만 5천 원을 걷죠. 근데 내가 당초에 여기
경기장 책임자한테 주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원. 그러면 12만 5천 원 걷어서 10만 원 주고 2만 5천 원을 내가 먹어요. 아싸 계율이. 거꾸로. 얘가 만약에 7,500 하면 얼마냐? 아이씨, 금액 좀 그러네. 7,000일 할게요. 87,500? 자, 여기 7,000이래. 그래서 얘가 계산해 보니까 87,500 나오네요. 자, 이거는 뭐냐? 아까 똑같아. 자, 8,000명 정도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8,000명을 수용할 8,000명이 들어올 거라고 추측하고, 책임자한테, 네, 제가 12.5원씩 걷어가지고요, 10만원 드릴게요. 라고 예산을 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7,000명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2.5원씩 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87,500원을 걷었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만 원 줘야 돼, 당초 약속한. 그렇죠? 그 87,500원에다가 내 돈을 더 태워야 돼요. 그럼 내 입장에서 짜증나죠. 분리.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총 임차료는 변하지 않죠. 그럼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학원에 임차료가 변하지 않으면 원장님 입장에서 뭐가 유리해요? 임차료는 변하지 않으니까 학생 수가 많이 들어오면 무조건 유리한 거야. 학생 수가 적게 들어오면 불리하고 어차피 똑같은 수강료 내거든. 똑같은 수강료가 12.5원인 거예요. 근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8,000개 좀 웃기긴 해. 80이라고 할게요. 수강생 80명보다 100명이 들어오면 훨씬 좋아. 어차피 똑같은 임차가 되거든. 알죠? 그래서 임차료는 총 임차료는 몇 개를 생산하든 우리가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으니까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좋아요. 맞죠? 적게 생산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업도 차이가 꽤 어려워요. 조업 차이가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